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서울병원 척추센터의 김동욱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하고 다리가 불편하실 때 허리에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허리에 이런저런 치료를 받게 되실 겁니다. 물론 다리 쪽의 불편감이 허리에서 오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요. 허리가 유일한 원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경우들 중에 한 가지인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텐덤 스파이너 스테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이런 식으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리에 퇴행성 협착증이 있으면서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뿐만 아니라 더 상위 척추인 경추, 목이나 흉추 등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척수증이라고 하는 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척수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전에 촬영하셨던 영상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유심히 보다 보면 생각보다 이러한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우선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았던 환자분 두 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환자분은 지방 멀리서 오셨던 6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신경통 그리고 허리 통증 자체가 심하진 않는데 허리를 도저히 펴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호소하셨었고요. 그래서 연고지 근처에서 이런저런 치료 받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지금 바로라도 수술해주세요, 이러면서 오셨던 분입니다. 타운에서 촬영하신 MRI 영상을 봐보면 4번, 5번 허리뼈 사이에 퇴행성 전방전이증,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까지 여러 가지 병변들이 동반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허리에 수술을 한다면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쇠심을 박는 척추체관 유압술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척추 엑스레이상에서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경추 쪽을 봐보면 경추에도 이런저런 퇴행성 변화들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지에도 이런저런 신체 진찰을 시행하였었을 때 팔에 마비 증상은 전혀 없으셨지만 심부건 반사라고 하는 신체 진찰 소견이 항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병척 반사라는 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에서의 무언가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 증상을 다시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에게 자세히 물어봤더니 환자분 다리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신경통뿐만 아니라 양쪽 발이 다 무언가 좀 무거운 것 같다고도 표현하시고, 환자분은 부인하시는데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몇 개월 전부터 환자분이 계속 걷다 보면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살짝 비틀거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허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목 쪽에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신 MRI를 봐보면 경추에 척수라고 하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추 척수증 소견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고민 뒤에 이분은 허리를 먼저 수술하는 게 아니라 목을 먼저 수술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발의 무거운 증상이라든지 보행장애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목 수술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다리의 신경통에 대해서 허리에 신경차단술도 추가로 시행하였고, 다리 쪽에 신경통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허리도 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입원 기간에는 추가적인 허리 수술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이런저런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심해서 나중에 허리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신경통만 보고 허리를 바로 수술했었다면 오히려 더 급한 문제일 수 있는 목의 치료는 늦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 환자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6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왼쪽 엉치 그리고 다리의 신경통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타원에서 허리에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MRI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의 양상이 허리에서 시작되는 거하고 약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다리 증상들을 여쭤보니 몇 개월 전부터 걸을 때 자기가 느끼기엔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조금 불안하다,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허리뿐만 아니라 더 위쪽 척추의 평가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MRI를 허리뿐만 아니라 목 쪽까지 확인해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하신 MRI 보면 허리 쪽에도 왼쪽 엉치나 다리 쪽에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간공 협착증 등이 일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등에 여러 마디에 걸쳐서 황색인대 고라증 등으로 인한
흉추에 척수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절대 허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등 쪽에 내시경적 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지금 보행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의 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다리 쪽에 불편감이 있으면서 허리에 협착증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목이나 등에도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다발성 퇴행성 협착증.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다리 증상뿐만 아니라 목이라든지 팔, 손에도 이런저런 불편감을 호소하고 계시면 의사 입장에서도 목 문제를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경우들 같이 위쪽의 증상들을 전혀 호소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많은 의사들이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발성 협착증에서 허리 쪽을 먼저 치료해야 될지 아니면 목이나 등을 먼저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목이나 등 같은 상부 척추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게 보다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이나 등을 치료했을 때 다리 쪽의 증상이 상당히 좋아져서 원래 허리 쪽에 수술을 생각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허리 수술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허리 수술을 바로 시행해버리면 목이나 등 쪽의 수술이 늦춰지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병변이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면밀한 진료, 의심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민하고 의심하면서 진료해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세계서울병원의 김동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